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렉서스 ES가 드디어 8년 만에 풀체인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출시가 아직 확정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렉서스 ES350E 전기차도 봤고 ES300H도 봤었으니까 국내의 렉서스 ES가 언제, 얼마에, 어떤 옵션으로 나오는지 요거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렉서스 ES 외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ES의 디자인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6세대랑 7세대는 스핀들 그릴의 형태가 크롬 형태 같은 것들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 8세대로 교체가 되고 나서는 아예 이 스핀들 그릴의 형태가 잘 남아있지 않게 바뀌었어요. 한 가지 신기한 건 ES 차량이 하이브리드도 있지만 전기차 버전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 타입의 자동차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일단 앞모습에서는 이걸 더 이상 스핀들 그릴이라고 명확하게 딱 보이지는 않고 렉서스 RX처럼 이 자세히 보았을 때 스핀들 그릴의 형상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모습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차이점은 위쪽 부분에 에어 인테이크가 하나 더 있냐 없냐 요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측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재원이 말도 안 되게 길어졌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기준이긴 하지만 4975mm였어요. 5m가 안 되는 세단이었죠. 근데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전장 재원이 5140mm로 거의 20cm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런 덕분에 실내 공간도 꽤나 많이 늘어났죠. 제가 실제로 ES300H 뒷좌석에 앉아봤었잖아요. 제 키가 한 178 정도 되는데 뒷좌석에 앉고 나서도 레그룸이 주먹 5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리를 꼬고 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이즈예요. 사실 5140mm 정도가 되면은 어지간한 S클래스 숏바디급으로 전장 재원이 긴 거니까 실내 공간은 굉장히 넓게 나오겠죠. 그리고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존 세대의 좀 중후한 느낌보다는 약간 날렵한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원래 렉서스 하면 렉서스의 요 L자를 헤드램프나 리어램프에 사용하는 게 특징이었는데 그런 걸 전부 없애고 이 일자로 길게 만들어 놓은 리어램프를 가지고 있고요. 렉서스 특유의 그 볼륨감 있는 뒷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밋밋하게 좀 둥글둥글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좀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뭐 가니쉬라든지 범퍼라든지 이 각각의 파트가 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편입니다. 실제로 이 뒷모습을 보면 리어 램프가 있는 부분도 이렇게 길게 툭 튀어나와 있고 스포일러도 크고 범퍼가 좀 더 뒤로 빠져나와 있어서 입체감이 더 있는 편이에요. 렉서스가 진짜 내구성 좋고 연비 좋고 신뢰감 있고 다 좋은데 제일 아쉬운 부분이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 오래돼 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ES는 요걸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비슷한 부분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렉서스도 올드하고 좀 중후한 느낌을 가져가기보다는 이 최신 트렌드를 받아들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센터 디스플레이죠. 여기서부터 국가별 사양의 차이가 생깁니다. 제가 중국에서만 봤을 때도 이 렉서스의 센터 디스플레이는 14인치 디스플레이가 듀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센터에 들어가는 거 하나, 조수석에 들어가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갔었는데 우리나라에 출시될 예정인 ES는 미국에서 출시되는 ES랑 동일하게 디스플레이가 하나만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사실 글로벌 공통으로 해서 조수석이나 이런 데까지 공통으로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참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듀얼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건 옵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3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되는 옵션이니까 잠깐만 가격을 생각하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튼 14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존 대비해서는 당연히 좋은 점은 맞지만 지금 현 시점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여러 가지 신차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대에서도 플러스 커넥트가 17인치로 들어가고 테슬라만 하더라도 16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조금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물리 버튼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 보면 터치식으로 조절하는 것들이 작게 뭐 온도 조절이나 얼어 리뷰 기능 같은 것들을 누를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이건 물리 버튼이 아니라 터치식 버튼이잖아요. 물리 버튼들이 모두 사라지고 대부분의 조절을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하는 걸로 바뀐 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 버튼이 없는 차량들을 타던 분들이야 쉽게 익숙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거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핸들 쪽으로 보면 계기판 디스플레이 들어가고요. 위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쪽으로 보면 그립감 좋은 이 노브 타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토글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기어 시프터 오른쪽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 조절을 위한 이 터치패드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라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차 문을 여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이 도어 캐치를 잡아서 여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딸깍 눌러서 전자식으로 여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당기는 버전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긴급 탈출 같은 거라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요거 당기는 거 말고 이렇게 딸깍 눌러서 여는 방식으로 여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풀 체인지된 ES는 기존과 어느 것 하나 비슷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새롭게 바뀐 렉서스 ES가 마음에 드는 편인데, 이게 적응하기에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엔진 타입이죠. 현재까지 공개된 바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총 4가지 정도의 타입이 있어요. ES300H, ES350H, ES350E, ES500E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ES가 과연 ES300H로 들어오냐 350H로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ES300H, 350H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요, ES300H의 엔진은 2000cc의 4기통 엔진을 사용하고요, ES350H는 2500cc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엔진의 출력 자체가 꽤 많이 달라요. ES300H 같은 경우에는 엔진하고 모터 출력 이 두 가지를 모두 결합했을 때 145kW, 그러니까 194마력 정도를 내고요, 350H는 아무래도 엔진 사이즈가 좀 더 크다 보니까 모터랑 엔진 출력을 모두 결합했을 때 244마력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엔진이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300H는 9.4초, 350H는 약 7.4초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꽤 출력 차이가 있는 편이죠. 그러면서 연비도 다릅니다. 300H는 중국 인증 기준이긴 하지만 WLTC 기준으로 했을 때 복합 연비가 4.39L per 100km,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리터당 22.7km를 인증받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연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350H는 그것보다 조금 덜 받아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46마일 per 갤런, 그러니까 19.5km per 리터로 인증을 받았어요. 이렇게 두 가지 엔진이 있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의 가격이잖아요. 먼저 ES300H가 판매되고 있는 중국 기준 으로 보면 기본 트림의 가격이 29만 9천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6,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ES350H는 5만 1,095달러, 한국 돈으로 대략 7,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튼 두 차량이 동일한 국가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아니지만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중요한 건 한국 시장에 어떠한 엔진이 들어오냐 요거잖아요. 한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인 차량은 ES300H가 아니라 ES350H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던 기존 ES300H랑 비교해도 엔진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확실히 기존에 타시던 분들이 신형을 타게 되면 꽤나 큰 체감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ES350H는 지금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있고 프리미엄 플러스, 이 두 가지 트림인데 여기에는 옵션 차이가 꽤 있는 편이에요. 상위 트림에만 들어가는 옵션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면요, 마크 레빈슨 오디오,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디지털 룸미러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트림의 가격 차이는 4,800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70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림에는 여기에다 더해서 4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긴 한데, 한국에 출시될 ES에도 4륜구동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요 ES350H가 한국 시장에 언제 출시가 되냐, 가격은 얼마냐 요거잖아요. 국내에 출시될 ES는 ES350E가 먼저 9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ES350H 하이브리드는 12월 정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ES350E가 약간 애매한 차량이긴 하거든요. 모터 출력도 220마력 정도밖에 안 되고 배터리도 75kWh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엄청나게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먼저 출시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의도가 살짝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가격, ES350H의 한국 가격이 대략 8천만 원 언저리에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두 가지 트림이 나뉘겠죠. 베이스 트림은 7천만 원 중후반, 상위 트림은 8천만 원 초반, 그리고 번외로 ES350E 전기차 버전은 7천만 원 한 중반대 정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차량이 출시 2달 전부터 사전 예약을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 ES의 전기차 버전의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는 거죠. ES350H의 상품성이 확실히 좋아진 건 맞아요. 차체 크기도 커졌고 디스플레이도 들어갔고 뭐 여러 가지로 좋아졌습니다. 근데 가격이 8천만 원 돈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8천만 원이라는 돈은 프리미엄이나 럭셔리 차량들 내에서도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지는 가격대이긴 합니다. 지금 현행 ES300H가 6천만 원 후반에서 7천만 원 초반인 걸 생각해 보면 거진 1,000만 원 이상 오르는 건데, 새롭게 나오는 ES350H가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지
요거는 조금 궁금해지긴 하네요. 오늘 이렇게 국내에 출시될 예정인 렉서스 ES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제가 앉아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좋은 차인 거는 맞아요. 근데 좋은 자동차인 것만큼 가격이 높아졌다는 게 렉서스 ES 시리즈에 대한 진입 장벽을 좀 크게 높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롭게 나올 렉서스 E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